마시를 이제 축구협회가 네. 선임을 내일 할 거다. 뭐 이런 이제 뭐 회의가 있다고 하잖아요. 내일. 네네, 그래서 바로 이제 마시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얘기가 이제 소속되신 스포츠조선에서 먼저 네. 단독으로 나와버렸죠. 네. 그래서 혹시 그 이야기가 네. 뭐 정확한 소스인 건지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현재로서는 유력입니다. 유력. 그 말은 아직 후보가 더 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지금 마시 감독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정도지. 지금 내일 마시 선임 꽝꽝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일은 회의가 있는 거죠? 네,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리는데 네. 이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회의예요. 네. 왜냐하면 4월 마지막이죠. 네. 그 협회가 얘기한 그 날짜가 5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감독 뽑겠다. 네. 근데 이제 바로 5월달이 되기 바로 직전의 회의라서 여기서는 거의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거예요. 내일 회의로? 네. 시기상으로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혜성 위원장이 직접 한 8일간 유럽 순방을 하고 왔어요. 23세 아시안컵 기간에 순방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뭐 혹자는 3-4명 만났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 한 6-7명을 면담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6-7명 정도를? 네. 거의 매일 한 명씩 했다 그러니까 네. 한 5-6명 정도를 면담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마시 말고도 최소 2명 그리고 최대 4명 정도는 더 있는 겁니다. 외국인 감독으로? 무조건이죠. 무조건. 외국으로 나갔으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독일에 한국 감독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외국인 감독이 그 정도의 후보군을 꾸려놨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만 회의를 하지 않고 가서 직접 면담을 하겠다. 그 약속을 지킨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마시인 거는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마시인 건데 그럼 마시가 1순위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이다 이건가요? 그렇죠.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이죠. 지금 1순위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게 결정나는 게 바로 내일 회의. 왜냐면 위원장이라도 위원님들 다 앉혀놓고 마십니다. 네. 입 다무세요. 마십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네네. 저 출장 갔다 왔는데 이 감독은 이렇게 어필을 하고 뭐 연봉이 어느 정도고 다 이제 브리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의견을 모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만 아마 놔두고 고민을 해보자.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걸 해서 이제 최종으로 뽑는 과정을 이제 내일 하는 거군요.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일단 뭐 정혜성 위원장이 만나고 온 한 4명에서 6명 정도의 감독 중에서 이제 마시가 뭐 제일 유력 후보다 이렇다기보다는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정혜성 위원장이 좀 위로 놓고 보고 있는 감독인 거겠네요. 매력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마시 감독이 만난 감독들 중에서. 근데 뭐 다른 감독들도 되게 적극적이었다고는 들었고. 네네. 근데 그 안에서도 마시 감독에 대한 어떤 확신 같은 걸 좀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뭐 마시 감독이 일단 유력 후보인 거는 한 6명 정도 안에서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마시 감독 정도의 수준이 되는 감독들을 좀 만났겠네요. 유럽에 가서도. 그렇죠. 일단은 여러 번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딱 슬쩍슬쩍 댓글을 보면 협회 욕하는 게 많아. 어쩔 수 없는 것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협회는 협회대로 욕하고 이 전력강화위원회는 조금 또 달라요. 네네. 독립적인 어떤 집단이 지금 감독을 뽑기 위해서 모인 건데 그쵸. 그냥 막 펼쳐놓고 야 인터넷 보고서 야 괜찮대 르나를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이 6단계로 나눴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한국적 정서, 그 정서 위원장이 얘기했던 기억나죠? 뭐 6단계의 틀로 이렇게 돼 있다. 네네. 근데 6단계를 이제 처음에 뭐 검토, 뭐 실행, 면접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제 첫 단계에서 정혜성 위원장이 말주변이 조금 없다 보니까 너무 막 한국 사람 뽑을 것처럼 얘기해 버렸어. 근데 실제로는 그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한국적 정서는 한국 대표팀만의 그 문화를 이해하는 감독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누가 와도 괜찮은데 한국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왜냐하면 클린스만은 전혀 이걸 이해하려고 안 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는 말을 한 건데 그거를 그냥 단어로 한국 정서 그려버리니까 황선홍이구나, 홍명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좀 녹아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한국이라는 좀 낯선 문화에 녹아들 수 있는 감독. 그 아까 그 말씀해주신 정혜성 위원장이 뭐 리더십 뭐 이런 게 사실은 되게 두루뭉술해요. 근데 정혜성 위원장이 말을 좀 못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그 전력강화위원회면 그 김판곤 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사실 그 안에 전술 모델, 게임 모델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사실은 뭐 정혜성 위원장 그 밑에 있는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네. 그런 분들이 다 현재 계신 뭐 코치님도 계시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술 모델, 이 감독의 스타일 이런 것도 당연히 봅니다. 네. 근데 그 정혜성 위원장이 그거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말주변이 좀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저도 감히 한번 조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변인을 둬라. 아, 정혜성 위원장이 대변인을 둬라. 대변인을 둬라. 네. 왜냐하면 이게 정제된 언어로 나가야지 언론도 오해를 안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팬들도 받아들이는데 입만 열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일 안 하나? 근데 알고 보면 그 아까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 되게 꼼꼼하게 과학적으로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 후보를 골랐어요. 그게 네. 아까 말씀드린 5-6명의 네. 후보. 근데 거기서 이제 귀네슈 감독은 없었고 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르나르는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빠진 것으로 보이고 네. 현장에서 안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딱딱딱 쳐서 이게 나온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제시 마친 거예요. 제시 마치. 네, 그러니까 막 놀고 있는 감독 중에 야 누구 있냐 막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전술 현대적인 전술을 할 수 있는 감독. 우리가 원하는 그 전술 스타일 네, 이런 스타일. 것도 보면서 네, 그리고 뭐 국내 거주 뭐 이런 거 다 넣었겠죠. 네. 그 기준 선정한 네. 기준에 맞춰서 뽑았다. 네, 이게 뭐 협회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네. 전력강화위원회는 일단 그렇게 돌아갑니다. 네, 그건 네. 그 얘기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만난 사람이 제시 마치고 네. 그리고 르나르는 못 만났고 귀네슈는 그 명단에 없었는데 현장에서 만날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죠. 아, 왜냐면 유럽이니까. 네, 근데 왜냐면 처음에 7명에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아, 처음에 만나러 간 명단에는 없었다. 처음엔 아니고 맨 처음에 7명 말했을 때. 아, 7명. 네, 네네네. 11명 말했을 때는 그 안에는 일단 귀네슈 감독 없었다. 아. 귀네슈 감독 측에 제가 들은 얘기고. 네. 근데 7명이 여러분 요게 돼요. 넣었다 뺐다가 돼요. 아, 네. 아, 네, 그런 식이군요.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가 막 어떤 메뉴를 정할 때도 메뉴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처음에 7명에 없다가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어요.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서요. 네, 근데 뭐 누굴 만나는지 모르니까 제가 막 저도 답답해요 사실. 네네네. 제가 다 풀고 싶지만 근데 만나는 사람이 일단 마시뿐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됐다. 제가 들은 바로는 네. 일단 후보 중에 한 명이 올레 군나로 솔샤르입니다. 아, 솔샤르. 네, 솔샤르 전 메뉴 감독. 그러면 약간 그런 감독들을 찾고 있는 건 맞네요. 뭔지 네. 그러니까 이게 와요? 약간 이제 뭐 공격적인 감독인데 솔샤르도 공격 축구를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은 그 지금 유럽 무대에서 네. 삐끗했어요. 네, 네. 삐끗했는데 얘가 다시금 이제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정도 수준의 감독을 네. 계속 이제 고르는 느낌이 있네요. 네, 뭐 이제 뭐 이게 근데 솔샤르가 만났다, 명단에 있다 이게 아니라 네. 썰이 그런 게 돈다. 네,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후보에 솔샤르가 있다고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네, 왜냐하면 쉬고 계시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월드컵에 대한 대표팀에 대한 의지가 있는 감독 중에 지금 나오는 사람 이름이 제가 얼마 전에도 기사를 보니까 제시 마시랑 네? 솔샤르였어요. 근데 둘이 지금 캐나다 대표팀 후보에 올라 있어요. 아, 둘 다. 둘 다. 네네네. 제가 본 기사로는 네? 얘네들 우리도 후보인데 라는 거죠. 네. 그래서 프로필이 좀 돌았구나. 네, 마시고 국가대표팀 비어있는 곳에 네. 네, 솔샤르고 마시고 누구고 일단 대표팀 왜냐면 월드컵은 나가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네네. 이 설마 23세 아시안컵처럼 실패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드컵 나가는데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를 지휘할 수 있어? 되게 땡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프로필이 협회에 많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 네네네. 한때 루머가 그쵸? 실제로 굉장히 많은 지도자들이 근데 그 중에서는 자가 어필한 사람들이 뭐 토렌토 같은 네네네. 감독, 네, 자가 어필을 했죠. 나 네. 들어가고 싶다. 그런 네. 감독이 생각보다 많다. 솔샤르 만났다는 거 아닙니다. 만났던 거 아니고. 만난 사람 확인된 거는 마시 한 명입니다. 마시 한 명만 이제 네. 만난 걸로 좀 확인된다. 네, 아마 다른 기자들이 이제 슬슬 쓸 겁니다. 누구 만났다더라, 누구 만났다더라. 이제 다 소스가 또 서로 다르고. 그럴 수 있죠.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요. 네, 네. 뭐 마시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뭐 분들도 좀 계시던데 이제부터 풀린다. 풀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어쨌든 캐나다라던가 이런 팀들도 노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축구협회의 협상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협상력이라던가 그 네. 절차가 좀 잘 밟고 있는지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일단 가서 얼굴 보고 면담했다는 거는 꽤 진척이 된 거죠.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그들의 생각, 아이디어도 들었겠지만 우리도 어느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이란 걸 분명히 오픈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겠죠. 왜냐하면 야, 너 해봐, PPT 해봐 이건 알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유명한 감독님 앞에 모셔놓고 야, 나 정혜성이니까 너 해봐. 너 뽑을지 말지 나 나중에 톡 줄게 이게 아니고 그쵸. 분명히 서로
우리는 사실 월드컵에서 이런 축구를 했으면 좋겠고 뭐 대중이 원하는 뭐 이런 건 어필을 했을 거고 그들도 나는 이런 감독이고 내 조건은 이 정도고 나는 뭐 몇 명을 사단으로 꾸릴 거고 막 이런 거 다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게 없이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그쵸. 네, 자세한 파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 그거 없으면은 내일 회의 하나만 하죠. 그쵸. 말도 안 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정혜성 위원장이 어쨌든 만나러 갔으면 네. 사실은 교감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어쨌든 뭐 화상으로든 뭐 그럼요. 이제 문서상으로든 네. 얘기가 서로 됐기 때문에 만나러 간 명단이 있고 그 안에 마치가 있는 거다. 네, R2M 서검님께서 지금까지 없이 했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는 탑다운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달라져야 된다. 이게 전력강화위원회 첫 회의 때 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한 겁니다. 아, 우리 그 클린스만 감독 때처럼 하면 안 된다. 우리 네. 거수기 세울 거면 우리 그냥 안 하겠다. 네, 우리가 정말 주도적으로 우리가 뽑아야 된다, 위원장님. 그저 아니면은 저희는 뭐 지난번에 되게 그 많은 감독들이 되게 무시당한 느낌을 받았잖아요. 밀러 위원장의 독단은 아니었죠. 네네. 위에서 내려오는 거를 그냥 사인만 했을 뿐이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하자고 해서 위원장이 뭐 협회장한테 일임을 받았다. 네. 모르긴 몰라도 일단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다를 거라는 협회 얘기입니다. 네. 제시 마치가 뭐 사단으로 오는 건가요? 그런 것까지는 뭐 아니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없고 그냥 만났다 요 정도고 일단 제시 마치면 우리 대표팀이 데려올 수 있는 그 라인업 중에서는 정말 최상위권입니다.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잘 아시니까. 제시 마치가 기본적으로는 분데스리가에 있었죠. 프리미어리그 있었죠. 그 순간 이 감독의 퀄리티는 매우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이 감독이 있던 팀이 뉴욕 레드불스, 잘츠부르크, 그다음에 라이프치히잖아요. 이 세 팀의 공통점이 뭐냐면 레드불 산하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그 시티 풋볼 그룹이 딱 그 최근에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요코하마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맨시티는 나랑 비슷한 팀들을 만들어놔요. 우리 축구를 할 수 있는 팀들을 선진 축구로 딱 만들어놔서 끌어 올려오는 거죠. 레드불도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이제 뉴욕 레드불스, 잘츠부르크, 라이프치히예요. 근데 이 감독이 재밌는 게 레드불스 뉴욕 있을 때부터 수석 코치인데 깜냥이 보이는 거야. 네, 깜냥이 보여서 끌어올리고 그 레드불 산하에 있는 팀들이 그 보통 팀들이 아니거든요.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은 그 곳이라서 제시 마치는 기본적으로 경력 자체도 그렇고 일단 능력 자체도 있는 감독이다. 인데 제시 마치 연봉 감당되냐? 정확히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인지 모릅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근데 연봉 10억은 아까 지금 마이구미님이 네네. 근데 상식적으로 10억은 말이 안 되죠. 네네네. 네, 왜냐하면 유명 감독을 모셔오는데 그렇죠. 사실 제시 마치 만날 정도면 우리가 10억은 말도 안 되죠. 이제 제시 마치가 10억 주잖아요. 그러면은 가. 근데 아까 편호님이 말씀하신 어쨌든간 잘 나가다가 리즈에서 조금 꺾인 상태고 지금 무직 상태고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막 리즈에서 모셔갈 때만큼은 아니겠지 그렇지 않을까? 네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었던 10억, 10억보다 많이 쓰겠죠. 그것보다는 이제 좀 위에 금액을 지금 예산으로 책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저도 그냥 제 추정으로는 20억에서 30억은 감독 한 명한테 쓰지 않을까. 감독의 연봉만. 네, 감독의 연봉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클린스만이 비싸요. 네, 클린스만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깎고 왔어요. 본인의 그 금액에서. 네. 원래 봤던 거는 정말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슈퍼스타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죠, 감독 커리어를 떠나서 근데 그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은 하지만 정확한 액수는 아직은 뭐 지금 이제 막 협회에서 내일 회의를 하니까 조금씩 이제 드러나겠죠. 어느 정도 수준이다. 네.